지난 영상에서 작은 회사가 AI를 제대로 쓰려면 먼저 AI가 일할 수 있는 업무 공간, 워크스페이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냥 카톡에 있는 거 요약하면 되는 거 아닌가? 회의록만 잘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자료가 여기저기 있더라도 AI가 알아서 잘 찾아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예전엔 이게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회사에 데이터만 쌓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회의록 남기고 파일 폴더 정리하고 고객 상담 기록하고 SOP 쌓아두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해보면 어제 결정난 것도 카톡 뒤져야 하고 드라이브에서 파일이랑 폴더 뒤지고 회의록도 1차, 2차 거슬러 올라가면서 뒤지고 누가 담당하는지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고 최종 기준은 결국 대표님이나 팀장 입으로 다시 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람도 헷갈리고 새로 들어온 직원도 헷갈리고 AI도 헷갈립니다. 이게 하나하나 보면 작아 보이는데 돈 없고 사람 없고 시간 부족한 저희 같은 10인 미만 코딱지만한 회사에서는 이게 다 돈이고 일입니다. 대표가 다시 설명하는 시간도 돈이고 직원이 다시 찾는 시간도 돈이고 신입이 적응 못해서 헤매는 시간도 다 돈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사에서 이 맥락은 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맥락이 카톡, 드라이브, 회의록, 사람 머릿속까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돈이 계속 새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AI를 도입할 때 겪는 진짜 문제는 이 데이터의 진짜는 여기야 라고 정해둔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작은 회사에서 이 개념이 없으면 AI 시대에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돈, 사람, 시간 다 똑같이 부족해도 AX만큼은 제대로 준비하고 앞서가고 있는 똑똑한 회사 대표님들이 경험에서 우러나서 본능적으로 빼먹지 않고 챙기고 있는 이 단순한 개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왜 AI 자동화나 AI 요약 기능만으로는 회사 AX가 진전될 수 없는지, 왜 카톡이나 메신저로 일하는 회사가 어느 순간 더 버거워지는지, 그리고 왜 저희가 회의록, 고객, 일정, CS, 광고, 마케팅 같은 회사 데이터를 길을 쓰고 노션에다 다 쌓고 있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먼저 작은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이 쓰는 카톡부터 보겠습니다. 카톡 솔직히 너무 좋죠. 카톡은 빠릅니다. 대표님이 말하면 바로 읽고 직원이 답하면 바로 확인되고 고객 문의도 바로 처리되고 급한 파일도 바로 주고받습니다. 방도 주제별로 나눠서 운영할 수 있고요. 작은 회사일수록 카톡을 놓기 어렵습니다. 돈 안 들죠. 교육할 필요도 없죠. 다들 이미 쓰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카톡에 대화가 많다고 해서 회사의 기준이 생기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카톡방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해볼게요. 대표님이 말합니다. 역시 돈가스가 최고지. 직원이 말합니다. 그래도 한국인은 김치찌개죠. 곧 대표님 마음대로 돈가스로 정해지겠죠? 여기까지 보면 결정은 난 것 같습니다. AI도 이 대화를 요약할 수 있고요. 회의에서는 돈가스와 김치찌개가 언급되었고 최종적으로 돈가스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카톡에만 남아있으면 이건 아직 회사의 원본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냥 지나간 대화일 뿐이죠. 일주일 뒤에 누군가 묻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메뉴 뭘로 정했어요? 그때부터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대표님이 돈가스라고 했던가? 김치찌개 얘기도 나오지 않았나요? 결정 안 난 거 아니에요? 며칠자 카톡 보면 되나요? 사람도 없는데 여러 명이 그걸 찾겠다고 이방 저방 들락날락 검색하고 무한 스크롤하고 앉아 있습니다. 카톡에 맥락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카톡에는 맥락이 너무 많습니다. 의견도 있고 농담도 있고 초안도 있고 반박도 있고 최종 결정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뒤집힌 말도 있습니다. 슬랙이라고 다를까요? 물론 슬랙에 자동화도 AI도 다 붙일 수 있지만 그걸 회사의 기준이다 누가 정해주기 전까지는 매번 이게 기준인지 아닌지 사람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즉 대화에서 나온 결정이 회의록이나 업무 DB, 상품 DB 같은 우리 시스템 안에 데이터베이스로 실려야 그때부터 회사가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원본이 되는 겁니다. 대화는 카톡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슬랙에서도 되고요. 줌에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최종 결정만큼은 회의록으로 남기고 그렇게 남긴 결정이 실제 일하는 곳까지 뻗쳐서 내려가야만 합니다. 일정이 바뀌면 일정 DB에 넣어야 되고요.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 DB에 반영을 해야 하고 상품 스펙이 바뀌면 상품 DB에 고객 응대 기준이 바뀌면 CS 매뉴얼에 반영이 되어야 실제 우리가 회의하고 논의를 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작은 회사들은 보통 이 구분이 잘 없습니다. 채팅방에 남아있으면 있는 줄 알고 파일 어딘가 있으면 정리된 줄 알고 회의에서 말했으면 결정
반영된 줄 압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건 그래서 최종 기준이 뭔데, 뭘 보고 하라는 건데, 어떤 데이터를 보고 움직여야 하니, 이런 것들이죠. 채팅창은 원본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정이 우리 시스템에 반영돼야 비로소 원본이 됩니다. 일 잘하는 회사들은요, 원래도 그랬지만 이 AI 시대에 더더욱이 이것을 감으로만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의에서 말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카톡방에 남아 있으니까 찾으면 보이겠지, 파일 어딘가 있으니까 정리된 거 보면 되겠지 하지 않는다는 거죠. 헷갈릴 때 어딜 봐야 하는지, 최종 기준 어디 들어있는지, 누가 와도 같은 데이터를 보고 같은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 곳에 모든 걸 쌌습니다. 이걸 SSOT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단일 진실 공급원인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우리 회사에서 진짜는 여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점, 단 하나의 데이터 소스입니다. 대기업엔 이 SSOT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A팀, B팀이 서로 다른 고객 정보를 보고 일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큰 방대한 하나의 DB를 필요한 부분만 쿼리로 불러와서 일을 하죠. 규모가 커져도 별의별 사람 다 들어와도 우리 회사의 맛을 균일하게 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직원 수 1만 명 대기업, 그것도 전 국민이 고객 혹은 잠재 고객인 통신사에 다녔기 때문에 고객 DB부터 상담 DB, 건물 DB, 주소 DB, 임직원 DB, 각종 작업 DB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거의 눌려 살다시피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DB를 새로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DB를 불러다가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DB가 훼손될 일 없고요, 각종 DB 붙여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외국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해볼게요. 최근에 투자받은 바이오 스타트업 DB가 있어요. 뭐 돈 주고 샀든지 어디 들어가면 나오든지, 우리 자체 리드로 확보된 타겟 고객사 DB가 내부에 또 있습니다. 나아가 이 DB와 기존 고객사 접촉 이력이 세세히 남아있다면 이 고객사에 더 나은 오퍼를 전략적으로 제안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원천 DB들을 결합해서 가공하고 그로부터 부가가치를 내는 절차인데요. 예전에는 이 DB를 결합하고 새로 가공해내는 작업이 정말 까다로웠지만 이제 AI가 있으니까 사람이 그 방식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아주 쉽게 데이터를 갖다 붙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부가가치를 어떻게 낼지조차 조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제대로 된 원천 DB를 확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옛날엔 작은 회사라서 데이터 있어도 쓸 줄을 몰라서 방치하기 마련이었는데 이제 AI가 그 장벽을 완전히 부숴줬기 때문이죠. 그 데이터를 한 곳에 쌓았을 때 AI를 더 쉽게 붙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작은 회사 대표님들 시스템 없으면 일단 온보딩 SOP, 히스토리부터 쌓으시란 얘기에도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SOP는 표준 업무 절차였죠. 고객 문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답변하고 어디에 후속 기록을 남는다 하는 것들을 정리한 게 이 SOP였어요. 이 SOP는 당연히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SOP가 아무리 잘 정리되어 있어도 실제 업무를 처리할 때 참고할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결국 다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고객 응대 SOP는 있죠. 근데 고객 상담 이력은 카톡에 남아있고 상품 안내 SOP는 있는데 최신 단가는 드라이브 어딘가 한참 찾아야 나오고 최종 결정은 다 대표님 머릿속에 들어있고 회의록은 각자 알아서 자기 로컬 PC에서 관리하고 앉아있고 광고 제작 SOP는 있는데 카피 짤 때 쓸 고객 쿡이나 기존 광고 성과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과연 회사가 돌아갈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람은 더 투입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AI는 인터넷에 널려있는 일반적인 정보들을 기준으로 답을 내주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팔아야 하는 우리 비즈니스에서 제대로 활용할 만한 답을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게다가 그 AI가 내준 답변 다시 고치고 하느라 일하는 구간마다 병목이 발생해서 언제 앞으로 나아갈지도 모를 거고요. SOP가 어떻게 일할까 였다면 SSOT는 무엇을 보고 일할까? 입니다. 사람이 일할 땐 SOP도 중요하지만 이제 AI가 우리 일을 돕는다고 했을 땐 단일 진실 공급원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 AI는 대화를 요약할 수는 있지만 그 대화 중에 어떤 게 최종 결정이고 뭐가 지나간 의견인지 회사 대신 책임지고 정해주지는 못하니까요. 카톡에선 돈가스, 회의록엔 김치찌개, 드라이브에는 예전 메뉴판 그대로 있으면 AI는 계속 물을 수밖에
수밖에 없을 거예요. 회사에 원본이 여러 개 있다면 원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본이 없는 회사는 어떻게 우리 원본을 어디에 쌓아갈지부터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데, 처음부터 대기업처럼 거대한 ERP를 만들자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코딱지만한 작은 회사에서 이 SSOT를 만든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데이터를 일일이 관리할 수 있는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회사 안에서 중요한 결정이 났을 때 이제 이거는 여기를 보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를 정해두는 거죠. 고객 정보는 고객 DB에, 업무 담당자는 업무 DB에, 상품 정보는 상품 DB에, CS 기준은 CS 매뉴얼에. 회의에서 난 결정은 실제 그 업무와 데이터에 최종 반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직원도 덜 묻고 대표님도 같은 설명 반복하지 않고, 무엇보다 AI도 그 정보만을 보고 더 나은 답변을 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즉 AI 시대의 작은 회사가 먼저 준비해야 할 건 더 많은 AI 툴이 아니라 AI가 믿고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우리 회사 데이터를 단일 공간 안에 기준을 가지고 쌓는 겁니다. 자, 그럼 이 SSOT가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냐?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1년 넘게 굴리고 있는 이 업무 시스템을 예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대화, 자료, 고객 반응, 시장 조사 같은 자료들을 여기저기 각자 알아서 관리하고 흩어지게 냅두는 게 아니라 회사가 다음에 보고 움직일 수 있는 기준 데이터로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는 회의록입니다. 회의는 말로 하죠. 얼굴 보고도 하고 줌에서 하고 카톡이나 슬랙에서 그 내용이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회의에서는 회의를 통해 뭐가 결정되고 언제까지 누가 하기로 했냐, 그래서 그 결정이 실제 일하는 곳에 반영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콘텐츠 일정이 바뀌었으면 콘텐츠 DB에도 다 쌓여야겠죠. 그래야지만 우리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AI를 돌렸을 때 이 콘텐츠 언제 발행하기로 했을 때 콘텐츠 관리 DB에서 더 정확한 날짜를 뱉어줄 거예요. 그냥 회의록에만 결정 나면 물론 그 맥락을 추적할 수는 있어요. 이게 기본 AI 기능이라고 치면은 우리는 더 진실된, 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적절한 데이터를 목표를 가지고 쌓는다. 그게 단순히 회의록을 데이터로 쌓는 것과 회의록에서 나온 결과를 실제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가공해서 쌓는 것과의 차이죠. 물론 이렇게 쌓는 행위조차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스킬 기능을 통해 더 쉽게 쌓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공간입니다. 이렇게 틀이 갖춰져 있고 그 틀에 맞는 데이터를 넣기만 해도, 사람도 이렇게 메뉴를 나눠 놓으면은 이걸 더 쉽게 이해하고 찾아 들어갈 수 있지만 AI는 그걸 더 잘해요. 즉 SSOT는 회의에서 나온 결정을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꿔서 각 DB에 쌓았을 때 완성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광고 소재 제작 업무입니다. 광고 소재도 사실 그냥 GPT한테 카피 써줘 하면 좀 애매하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더 좋은 카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고할 원본들이 있어야 하는데, 상품 정보, 타깃 정보, 고객 후기, 기존 소재 평가, 타사 레퍼런스, 이런 것들이 어떤 건 카톡방에, 어떤 건 드라이브에, 개인 로컬 폴더에 들어가 있으면 AI가 참조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뭐 클로드 코드 짜가지고 여기서 땡겨오고 저기서 땡겨오고 한다 할 수는 있죠. 그렇게 연결로 그때그때 가져오는 정보들은 단일 진실 공급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번 새로 땡겨와야지만 완성이 되는 맥락이라면 저라면 조금 고생해서라도 한쪽의 DB를 몰아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메타 광고에 있는 광고 소재 성과를 긁어와서 우리 DB에 개별 광고 소재에 쌓아주는 것, 이것까지 이뤄져야지만 얘가 단일 소스인 상태가 되는 거죠. 단순히 슬랙이랑 노션이랑 연결했다, 이것만으로는 단일 진실 공급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 광고 소재를 기획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고객 후기에 나타나는 워딩들을 싣고요, 커뮤니티 언어 싣고요, 타사 레퍼런스에서 잘 먹히는 후킹 카피들 참조용으로 넣어주고요, 기존에 우리가 짰던 광고 카피에 대한 평가도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복합적으로 AI에게 참고가 돼서 다음 카피가 더 좋아지기 때문이죠. 확실한 건 다 때려 넣으면 안 되고요. 선별된 괜찮은 정보들을 제대로 된 공간 안에 AI가 참조하기 쉽도록 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AI한테 이렇게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상품의 핵심 타겟을 대상으로 선별된 고객 후기에서 반복된 표현을 참고해서 기존의 성과가 좋았지만 아쉬웠던 부분을 개선해서 광고 카피를 짜줘. 이렇게 했을 때 AI가
잘하는 이유는 사람보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AI가 참고할 수 있는 원본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막 별 자동화를 다 붙이고 AI로 뭘 한다 했을 때에는 광고 성과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진 않았는데 이 단일 소스가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더 괜찮은 상태로 다듬었을 때 광고 카피가 결이 달라지고 우리 타겟에게 더 통하는 사람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카피들이 뽑혔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상품 정보입니다. 작은 회사 큰 회사 막론하고 우리 상품 개발할 때 정말 많은 자료가 필요하죠. 시장조사부터 해서 경쟁사 분석, 가격 검토, 기능, 아이디어 개발, 고객 인터뷰 있고 초기 마케팅 기획안, 채널 전략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번 파일로 주고받고 끝내면 나중에 회사의 자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 조사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회의도 했고 파일도 공유했는데 막상 상패 만들거나 광고 소재 만들거나 신제품 메시지 정리하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장 조사했던 거 어딨더라? 경쟁사 비교표 누가 만들었더라? 이 기능 왜 넣기로 했지? 이러면 이 맥락이 한번 오갈 때마다 그거에 드는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이미 했던 조사를 다시 하고 앉아있고 경쟁사 포인트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AI가 경쟁사 조사 겁나 빨리 해줘요. 그럼 AI 다시 돌려서 다시 일하고 있는 거죠. 마케팅에서 쓰일 이 상품 정보조차도 맨 처음부터 단일 원본으로 쌓이게 되면은 앞으로 두고두고 참고할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미시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회사니까요. 근데 적어도 한 군데 때려 놓기만 해도 나중에 다음 담당자가 이 상품에 대해 궁금해. 그때 우리 타겟이 누구지? 신입이 바로 찾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 다 뒤지려면 사실 물리적으로 조금 제약도 있고 힘들긴 하거든요. 클릭질을 해야 되니까 손가락 아프잖아요. 근데 AI는 손가락이 아프지는 않으니까 돈이 들겠죠. 토큰이 쓰이니까. 근데 노션 AI에서는 이렇게 자료 검색 몇 번 시킨다고 돈이 더 나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회사에 들어있는 원천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뭔가를 가공해내는 모든 행위는 100번 물어봐도 1000번 물어봐도 노션에서는 모두 공짜입니다. 우리 데이터만 가지고 나오는 거 절대 아니고요. 외부 데이터 합작해서 만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모든 부가가치가 우리 노션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작은 회사에서 카톡은 빠르고 편합니다. 하지만 카톡만으로는 AI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대화는 어디서든 할 수 있지만 정답은 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AI 잘 쓰는 회사의 공식 GPT 결제해줘도 직원들은 안 쓰는 진짜 이유, 대표 100명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AI는 이 순서로 해야 합니다 라고 했던 이 시리즈들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도 결국 이거죠. AI 붙이기 전에 회사 일이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AI는 새로 들어온 우리 직원처럼 계속해서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AI 시대에 작은 회사가 먼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더 많은 AI 툴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진짜는 여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원본을 제대로 정하고 쌓는 일입니다. 저희 팀도 이걸 말로만 정리한 건 아니거든요. 1년 넘게 저희가 직접 쓰면서 찾아오는 대표님들 일일이 상담 받으면서 실제로 작은 회사에 필요한 표준 업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수백 번을 뜯어 고쳤어요. 회의록, 업무, 고객 일정, CS 광고, 마케팅, DB를 한 곳에서 굴러가게 만드는 이 표준 구조를 결국은 완성을 시켰고요. 대표가 매번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직원들은 다시 묻지 않고 AI가 참고할 기준이 제대로 남도록 만든 이 표준 구조, AI를 붙이고 싶은데 우리 회사 일이 아직 카톡, 드라이브, 엑셀, 나스, 사람 머릿속에 흩어져 있다면 먼저 이 표준화된 구조부터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특히 AX와 시스템에 고민 있으신 10인 미만 소기업 대표님들이라면 이 웨비나를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DB를 갖춰야 할지 감이 오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AI 툴은 나중에 바꿔도 됩니다. 지금 쓰는 툴보다 더 좋은 툴은 분명히 계속 나올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 회사의 회의 기록, 고객 반응, 광고 성과, 상품기획 키스토리는 오늘 놓치면 다시 쌓일 수가 없습니다. 작은 회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터지지 않게 하나의 원본으로 남기는 겁니다. 이 원본이 제대로 쌓일수록 나중에 어떤 AI를 갖다 붙여도 더 잘 일하게 될 테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시리즈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